안녕하세요.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일단 뭐 오늘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침공했죠. 침공이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시장은 폭락을 했고 전날 유럽 시장도 폭락을 했는데 지금 유럽 시장이 플러스입니다. 개장을 했는데 유럽 시장 지금 플러스로 개장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10 몇 프로 떨어졌죠. 13.21% 떨어졌고 오늘 3.7%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유럽은 또 플러스입니다. 지금 뭔가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두 개 뭐 독립을 러시아가 승인하고 거기에 이제 가서 뭐 보호하라는 군대에 들어가서 뭐 치안 역할을 하라고 푸틴이 지시를 해서 지금 들어가서 뭐 지금 사소한 국지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유럽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빼고 물론 다른 국가들은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의 지수는 오르고 있고 유로스톡스는 뭐 독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약하지만 강보합이다. 이렇게 뭐 오늘도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미국 선물 지수도 낮에는 뭐 2, 3% 이상 떨어지다가 지금은 그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모르고는 있지만 뉴스를 봐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시아 시장은 뭐 그 영향으로 상당히 뭐 오늘 뭐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내렸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원유는 4% 이상 올랐네요. WTI는 4% 정도 오르고 아무튼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반은 좀 어, 제거됐다. 그런 의미에서 바닥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떤 뭐라고 해야 하냐 거래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유독 주식과 코인 시장만 변동폭이 크다고 합니다. 환율이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안정적이래요. 그리고 러시아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이전의 최고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안정적이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장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유럽보다는. 어쨌든 오늘 또 밤에 또 희망을 약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MC넥스가 발표한 건데요. MC넥스 이 연간 기준으로 어, 매출액은 사실 이제 그 잠정치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 작년치에 비해서는 못 미치네요. 1조 3천억에서 1조대로 좀 내려왔고 영업이익은 591억에서 238억, 순이익은 384억에서 405억으로 좀 올랐네요.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어쨌든 MC넥스가 이 아이투자에서 매기는 점수는 25점 만점에 16점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제가 정리한 그 엑셀 파일로 한번 보시죠. MC넥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계속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일단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하고 관련 있고요. 어쨌든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일단 2019년보다는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가 뭐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었네요. 순이익은 845억.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좀 떨어지고 21년에는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 순이익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아무튼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이 자율주행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모듈이 실제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외에 차에도 엄청나게 많이 장착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자동차 생산 대수가 감소하는 영향 때문에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 반도체 쇼티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고 그럼으로써 자율주행 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MC넥스가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2022년도 예상치가 아직 레포트를 뭐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년도에 비해서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년도 4분기로 봐서는 매출액이 4분기에 가장 잘 나왔죠.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나아졌다라는 거는 지금 계속 조금 나아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8,052억 정도 되죠. 오늘 주가 종가가 44,800원이며 PER이 20.1배, 20배 정도 됩니다. 이전에 제가 조사하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체크해 놓은 거는 28배, 43.6배 그 정도인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는 건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실적이 예상 그보다 잘 나왔다, 이전보다 잘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PSR은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8,052억이니까 1도 안 됩니다. 보통 PSR이 1과 3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PSR이 1이 안 된다는 건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고 보고 외인 비중은 9.43%고 올해 21년도 배당은 500원으로 확정지었고요. 이 회사 돈도 뭐 한 2,900%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000%가 이제 4분기니까 3,000%가 넘어갈 것 같네요. 이 회사는 돈도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조정 많이 받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5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MC넥스는 그전에 뭐 7만 원도 넘어갔으니까요. 아무튼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MC넥스에 대한 실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HFR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이 그 5G 프론토로 4분기 실적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었죠. 후지츠하고 계약 건수가 많았어요. 특히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컸었고 그런데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연간 대비 잠정 실적이 2,049억이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5억으로 컨센 나왔고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순이익은 뭐 컨센 대비 조금 낮지만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면 잘 나온 거죠. 지금 5G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G는 지금부터라도 낮은 자리에서 사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제가 5G 종목에 대해서 실적 발표하는 자료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좋습니다. 다른, 뭐,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RFHIC, 어쨌든, 1, 2, 3분기를 거치면서 4분기에 다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4분기만 몰아서 수주를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분기 실적이 다 좋다라는 겁니다. HFR 실적도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살펴볼까요? HFR 실적도 보시면은 연간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4년으로 봤을 때도 매출은 4년 동안 봤을 때 매출은 최고치고요. 영업이익도 최고치입니다. 예, 그리고 순이익도 최고치예요. 4년 동안 봤을 때. 그리고 21년도만 봤을 때도 4분기가 최고치입니다. 거의 순이익만 조금 미진하고 조금 떨어졌고 매출은 최고치죠. 925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159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130억 정도 나왔잖아요. 3분기보다 순이익만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좋게 나왔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한 3,645억, PER은 19배 정도, 그다음에 PSR은 뭐 1.8배 정도 나왔죠. 외인 지분은 4.34% 정도 있고, 이건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거고 유보율도 이제 지금 1000%가 넘어가고 있죠. 1000%로 계속 회사에 이제 돈이 좀 쌓여간다는 거죠. 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5G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타입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 완화 지금 영국 마스크 방역 뭐 해제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조만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5G 설비 투자가 재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실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니언스 한때 좀 매매를 했던 지금은 없지만 다시 재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안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NAC EDR 사업의 고객 수요 확장으로 20년 대비 21년에 보면은 실적이 268억에서 319억, 영업이익은 25억에서 59억, 순이익 34억에서 61억 정도 증가했고, 이 회사가 거의 뭐 NAC EDR는 우리나라에서 1위 할 거고 글로벌에서도 상당한 순위를 아마 차지할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또 찾아서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안주 관련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이 뭐라고 할까, 안랩 정도? 안랩 정도인데, 물론 그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보안주 중에 이렇게 흑자를 내고 어쨌든 지명도가 있는 이 지니언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산업이라고 하면 해킹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보안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회사도 나중에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니언스 실적 발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반도체 소재 재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 캠트로닉스도 한번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대비 21년도에 매출액이 5,633억으로 한 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87억으로 한 75.2% 증가했네요. 작년 대비.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84억으로 179억 대비 58%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캠트로닉스는 한 32,000원도 넘게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자율주행도 관련 있고, 여기 보시면은 케미칼 사업도 하고 반도체 재료도 관련돼 있고,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 CEO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았죠. 받아고 젊은 사람이 운영한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 회사의 어떤 스타일을 많이 바꾸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그 신성장 사업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투자도 하고 그런 쪽에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솔브레인이 있는데 솔브레인은 한 20만 원이 넘죠.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이제 나중에 회사를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했나요? 인적 분할을 해서 동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홀딩스 지주회사격인 홀딩스의 실적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매출액 4,175, 영업이익은 222% 성장한 533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98% 떨어진 266억이네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뭐 순이익에 대한 거는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회사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전에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솔브레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인적 분할을 했죠. 다른 회사들 같이 물적 분할을 한 게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해서 두 회사 다 상장을 했죠. 그 당시에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반도체하고도 관련돼 있고 2차 전지하고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꾸준한 실적이 나옵니다. 이전 뭐 테크노 세미캠 때부터 저는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나오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또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일단 침공해 들어감에 따라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지수로는 크게 내렸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실까요?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에는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유독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미래생명자원, 그러니까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거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에너지, 한국석유,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팜스토리 같은 농산물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비료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뭐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뭐라고 할까, 원유도 아까 뭐 4% 정도 오른 것처럼. 그리고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또 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료,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사료 관련돼서 그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사조동화원, 현대사로
현대사료, 이지바이오 뭐 이런 게 있고 효성 OMB 이런 게 다 사료 관련된 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주,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원유 주요 수출국인데 이렇게 분쟁, 지금 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제일 많이 공급받는데 그거 관 잠궜다고 노드스트림 2 인정 중단 뭐 이런 뉴스도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중앙에너비, 선구석유, SH에너지화학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상위에 포진했고요. 그나마 오늘 잘 버틴 게 HMM이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 해운주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 실적도 좋았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로 이제 운임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거다. 그래서 선박 수익성 지표인 클락슨 지수도 18일 기준 전주 대비해서 2%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운주도 오늘 그나마 잘 버텼습니다. 이게 HMM 같은 경우에도 32,200원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페노션도 좀 올랐고 대한해운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보면 에너지주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뭐 눈에 띄는 게 아까 해운주 오른 거 외에 2차 전지에는 LL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방을 해줬죠. 이런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해줬죠. LG 에너지솔루션 내렸고 LG화학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은 어쨌든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좀 선방을 해줬고, 그 외에 종목들은 셀트리온이 뭐 조금 잘 버텼고, 그 다음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이라든가 엔트주, JYP나 하이브, 그런 엔트주, 그 다음에 SM, 이런 종목들도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가 13,75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 삼성 폴더블 폰, 그 관련해서 그걸 관련해서 올해도 잘 많이 팔릴 거다. 뭐 이런 예측 때문에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파인테크닉스 글로벌 폴더폰 시장 2026년에 1억대 돌파 전망에 좀 오늘 세계 같습니다. 이 하락장에서요. 그 외에 테스나가 전날에 두산그룹이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제 시간에서 상당히 세게 갔었는데 5만 원 넘게도 갔었는데 오늘 좀 약발이 약했습니다. 뭐 확정 공시가 없고 그냥 뭐 알아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두산그룹에서는 인수 추진서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런 게 공시가 나와가지고 좀 약발이 약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애플이 자율주행 칩 오사트 기업을 찾는다고 해서 한국의 기업체에 뭐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오사트 기업, 그러니까 오사트 외부 후공정은 테스트 앤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기업들이 오늘 좀 주목받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칩이라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포베크라든가 에이스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내일 퓨런티어가 상장하잖아요. 퓨런티어가 내일 상장하는데 퓨런티어의 대주주인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그래도 괜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페노션도 보면은 6,640원까지 갔었는데 조금 미국 HMM처럼 좀 뒷심이 좀 약했고,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소식들 때문에 좀 뒷심이 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텍, 그다음 PCB 기판 주도 오늘 좋았죠. 심텍이라든가 그 외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이런 그 PCB로 대변되는 종목들. 인터플렉스가 오늘 8% 넘게 올랐네요. 18,450원까지 갔고.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쇼티 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조정받을 때는 그걸 기회 삼아서 좀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계속 전망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어제 뭐 EM 플러스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EMW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공기 아이언 전지? 공기 아이언으로 2차 전지 뭐 이런, 근데 그 회사에서 어제 장마감 이후 2차 전지는 없다. 2차 전지 개발한 적 없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초반에는 내리다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VI도 발동하고 뭐 보시면 어제 뉴스도 보시면은 장 마감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뭐 공기아인 2차 전지 개발설 회사 측은 사실이 뭐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사가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없다. EMW 에너지가 EMW 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공기아이언 1차 전지 이런 거를 개발에 상용화했으나 공기아이언 2차 전지 및 ESS의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많이 꿈틀꿈틀거렸습니다. 보시면은 EMW가 1850원까지 갔잖아요. 1850원 갖고 이게 한 10분 봉으로 볼까요? 10분 봉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소문 찌라시인지 이게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상한가를 이건 2월 22일이고 2월 22일이 오늘이죠. 오늘 1850원까지 갔죠. 1850원. 어제는 상한가고 이게 오늘 아침에는 내리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다가 쭉 내리다가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EMW 또 옛날에 그 조국 사태 때 결부된 종목이어 가지고 거래 정지 한동안 거래 정지가 엄청 오래됐었는데 어쨌든 거래 재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내리다가 갑자기 공기 아이언 전지라고 해서 상당히 뭐 신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스크랩 해놓은 그 뉴스 기사도 보면은 어제 나온 기사죠. 여기 보시면은 공기전 EMW 꿈의 배터리 공기 아이언전지 상용화 난제 해결 뭐 이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했다고.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공기 아이언 2차전지 이런 개발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시간에서는 또 한가를 갔어요. 그 회사가 어 이런 거 개발한 적 없다. 2차 전지 개발한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제가 스크랩해 놓은 거, 띄운 김에 또 보시면은 두산그룹이 어제 반도체 테스트 1위 업체 테스나를 인수한다. 뭐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테스나가 그 어제 시간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두산그룹에서 그런 뭐 추진한 바 없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또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그리고 그 전에 솔리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5G에 대해서는 솔리드 이 뉴스 나오도 6,700원 넘게 가져갔었는데 아무튼 5G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너무 자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바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티플렉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티플렉스가 2차 전지하고도 관련돼 있고 지금 원재료 그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니켈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티플렉스도 오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5% 여기 있네요. 5% 넘게 올랐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실적 좋고 올해 또 더 좋아질 종목들은 이런 어떤 악재가 해소되면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은 50% 정도 제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초반만 해도 많이 떨어질 지수상으로 뭐 종가로 뭐 결국은 떨어졌지만 초반만 해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오전만 같아도 0.5% 5% 미만으로 떨어진 그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로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때 진짜 실적 좋은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HMM, 페노션, 디플렉스, 뭐 제가 실적 발표한 5G 기업도 있었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런 악재가 사라지는 순간 탄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까 저 PCB 관련주 심텍도 있었고요. 인터플렉스도 있었고 어쨌든 그리고 또 리오프닝도 주목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미국도 지금 뭐라고 할까 저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지지율이 거의 트럼프하고 거의 동등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취임 후 100일인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 뭐라고 할까 계속 뭐 언론에 흘리고 뭐 그러고 있다던데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죠. 선거가 뭐 다음 달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쇼맨십들을 많이 하는 거죠. 푸틴도 그렇고. 근데 정치적인 게 이게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대선이 다음 3월 9일이지 뭐 글로벌하게 참 이 역학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예단하기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잘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투자를 접을 게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사실
즐길 수는 없지만 뭐 즐겨야 됩니다. 예, 즐길 수는 없지만 즐겨야 된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오래 하시려면은 이런 순간 저런 순간 다 겪어보시고 어쨌든 종목을 압축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수익 내기 힘들죠. 이런 장에서는 물론 수익 내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흐름을 보면 아까와 분위기 조금 달라졌네요.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고 러시아는 더 키우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아까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미국장을 보고 유럽장도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도 오늘 아침에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어쨌든 신공했다는 소식에 위험 자산이니까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 뭐 반등도 아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낙폭이 상당히 커가지고 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힘든 시기를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버텨내려면 이 스테이킹이나 디파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격보다는 수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스테이킹하고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쨌든 제가 꾸준히 스테이킹을 해서 어쨌든 0.01개를 이제 모았네요. 0.01개. 그리고 매일 이제 9시 15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량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드리움도 2.0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지연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순간에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솔라나 기반 덱스 그래소 레이디움에 제가 이제 예치해 놓은 LP 토큰으로 만들어서 예치해 놓은 게 지금 뭐 지난번에 조금 제가 증가시켰는데 140 몇 불에서 다시 140 몇 불로 증가시켜서 지금 이게 수량 지난번에 클레임 한 이후 하베스트 한 이후에 수량이 좀 빠르게 늘고 있네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이율이 한 46%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0.5개 이게 스테이크 하베스트 한 거를 지금 스테이크 한 19% 정도의 이율로 스테이킹 해놓은 것도 수량이 이렇게 늘고 있다. 아주 미미하죠. 그냥 제가 실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실험적으로 이건 디파이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팬케이크 수합도 제가 이걸 제일 먼저 했었는데 지금 뭐 이것도 보니까 70개 이제 뭐 한 내일 정도 되면 71개 정도 되겠죠. 현재 가치가 뭐 많이 떨어져서 한 8,5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이전에 12,000원 한 뭐 한 달 전에 12,000원도 찍고 내려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받은 게 이제 2.152524개죠. 4개. 그러면 뭐 달러로 환산하면 15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오토케이크라는 거를 이용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팬케이크 수합에서 제가 지금 오토케이크에 스테이킹을 해서 이거는 LP는 아닙니다. LP는 아니지만 어쨌든 케이크를 여기다가 61.66%라는 이유를 받으면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이런 디파이나 스테이킹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사이에 어제 또 케플러, 아톰, 코스모스를 뭐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LP는 아니고 그냥 스테이킹인데 상당히 뭐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각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건데 상당히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 뭐 가격은 내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수량 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해서 이렇게 수량 늘어가는 재미가 하루하루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넥소 지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튤립을 보여줬잖아요. 그 솔라나 덱스 그래서 튤립도 한번 볼까요? 튤립 프로토콜인데 이게 솔라나 기반의 이제 덱스 그래서 중에 하나인데 뭐 튤립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튤립 코인도 있습니다. 13,000원이 넘는 가격 정도 오늘 내려갔고 아마 그보다 못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그 레이디움의 그 덱스 그래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도 레이디움하고 솔라나 LP로 묶는데 이율이
60.2%예요. 아까 거기는 40 몇 프로였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아까 그 케이크의 오토 케이크처럼 여기 오토 컴파운딩이라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해줘요. 이게 제가 따로 하베스트 수수료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오토 컴파운딩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지가 알아서 클레임을 해서 수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복리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이 60.2%로 아까 그것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도 예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실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솔라나를 이렇게 가격 떨어질 때 좀 사가지고 레이디움하고 수합한 다음에 LP 토큰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예치를 해서 60.2%의 어떤 연 이유를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하여튼 튤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솔라나 기반의 덱스 거래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저도 공부를 하는데 아톰도 뭐 오시모스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재미난 것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입니다. 잘 견디시고 버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